자, 파일 이렇게 불러온 상태에서 뭐 할 거냐면 여기 요 자리에다가 이 그림을 넣을 거예요. 너무 크죠? 줄이려면 아까 뭐 눌러라? 프레이. 프레이 어디 있어요? 컨트롤 T 여기 있죠? 누르시면 자, 아까처럼 뜰 거고요. 왼쪽 상단에서 사이즈를 줄여주시면 되는데 언제까지 줄여야 되느냐 모른다면 Alt랑 같이 누르시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축소가 됩니다. 뭐 이건 피그마에서도 똑같아요. 자, 그래서 엔터 누르시면 작아진 채로 확대가 딱 되고 끝나버리니까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마이너스로 확대 축소한 다음에 적당하게 보이면 스페이스로 화면 이동해서 사이즈를 조절을 해서 위치를 맞추십시오. 찌그러져도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맞추시고, 한 가지 더, 전체적으로 같은 비율이 아니라 어느 한 부분을 좀 기울여서라도 맞추려면 어떤 키? 컨트롤. 컨트롤 키 누르고 모서리 갖다 대서 드래그하면 각 모서리를 외울 수가 있죠. 지금 아닙니다. 포토샵입니다. 지금 하고 계신 거.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취소하려면 ESC입니다. 자, 다시 보여드리자면 불러오는 것부터 할게요.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를 드래그로 불러온 다음에 전체 선택 컨트롤 A, 복사 컨트롤 C, 맥은 커맨드 C예요. 붙여놓을 가져갈 곳에다가 컨트롤 V, 맥은 커맨드 V. 사이즈 줄이겠습니다. 컨트롤 T, 에디트에 있는 프리 트랜스폼, 이 상태에서 대각선 상단에서 가운데쯤으로 모아주면 되는데 저는 현재 상단에 여기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줄여도 같은 비율로 줄고 있습니다. 사이즈를 적당하게 줄인 다음에 갖다 대고 엔터 누르지 마시고 조금 더 크게 보는 게 좋으니까 확대를 해서 컨트롤 플러스입니다. 스페이스로 화면 이동하고 이제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끝에 모서리에서 드래그 됐으면 마우스 먼저 띄고 키보드 나중 한 번 더 컨트롤 커맨드겠죠? 드래그 마우스 띄고 키보드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하시면 됩니다. 다 됐다가 아닙니다. 절대로 확대를 해서 한 번 더 정확하게 체크를 다시 한 번 더 확대해서 한 번 더 위치에 맞는지 체크를 아래쪽에도 확대된 상태에서 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포토샵에서는 한 번 변경을 하면 다시 수정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세팅을 잘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다 됐으면 엔터. 그리고 두 번째 것도 시도. 자, 해결하자면, 자,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아이는 이미지를 잘 집어넣었어요. 그냥 크게 차이가 안 나서 그대로 하긴 했는데, 레이어가 이름이 뭔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 산의 그림은 레이어 1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단순 편집만 하는 경우라면, 이렇게 했을 때 크게 문제없이 넘어가도 되기는 해요. 하지만 웹을 사용하시는 분들 또는
어느 경우든 협업을 하셔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쓰시면 굉장히 잘못된 예로. 그게 편집이든 웹이든. 그래서 첫 번째로 레이어의 이름을 꼭 바꿔주셔야 돼요. 어떻게? 더블 클릭. 똑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웹을 써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글 이름이 아니라 가급적 명문으로 써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이미지, 왼쪽에 있는 산의 이미지를 저장을 하고 그걸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경우라면 영어로 해서 따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위치 알려드립니다. 선택하고 상단에 메뉴에 Export as 이때 빨리 내보내겠다 한다면 Quick Export as PNG 버튼 누르시면 빠르게 저장할 수 있어요. 같은 데 넣어볼게요. 저장 되었는가? 마운틴이라고 저장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조금 빠르게 저장이 가능해요. 이걸 Export as 버튼 눌러도 똑같습니다. 이 버튼이 나오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위에 힌트가 있죠. Copy CSS, Copy SVG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HTML, CSS가 맞아요. 포토샵에서 대놓고 CSS 코드를 만들어서 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이상한 곳에다가 붙여보면 클래스 마운틴은 제가 마운틴이라고 뭐가 어디 클래스 만들어준 거 없잖아요. 근데 들어가죠. 왜? 레이어 이름이 마운틴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레이어의 이름을 원래 있던 이름 뭐 레이어 한 칸 띄우기 1 이렇게 써 있다면 이거 CSS로 카피하면 괴상하게 나옵니다. 그나마 언더바는 얘는 붙여주네요. 하지만 파일 이름이 띄어쓰기가 된 상태로 들어갈 테니까 여기 문제는 되겠죠. 첫 글자, 대문자 우리 허용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직접 다시 수정하셔야 돼요. 물론 직접 쓸 거지만 차이는 있다는 거. 뒤에다 포토샵에서는 포지션으로 뜰 거예요. 맹신하지 마십시오. 써봐야 사실은 사이즈, 백그라운드 이미지 이 정도가 끝이에요. 나머지는 대부분 써먹지는 못할 거라는 거. 그래서 레이어 이름 잘 써라. 두 번째,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미지가 가로형 이미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미지를 쓰려고 봤더니 세상에 사이즈가 전혀 안 맞아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찌그러뜨리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방법 자를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왼쪽에 T 바로 아래 사각형 선택할 거고요. 상단에 보시면 이 사각형을 선택한 상태가 옆에 Shape, Path, Pixel 3개 중에 Shape으로 되어 있으면 되고요. 한 번 더 왼쪽 하단에 툴 여러 개 있는데 렉탱글 사각형에서 Shape 쉐입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각형이고요. 패스는 선으로만 보이는 거고요. 픽셀은 사각형이긴 하지만 수정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요. 그러니 쉐입 벡터 형식으로. 그 다음에 필은 마음에 드신 색깔 아무거나 랜덤으로. 이때 스트로크는 필요 없으니까 꺼주십시오. 스트로크는 필요 없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화면에 액자 왼쪽 상단에서부터 오른쪽 하단까지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해가지고 마우스 좀 안. 자, 그럼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아이는 레이어 정확하게 선택을 하고 움직여 보시면 똑같이 움직입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과 두 개의 차이점을 좀 보여드리자면, 아래에 있는 그림은 이 썸네일 그 부분을 보면 이미지 말고 따로 없어요. 여기 뭐 격자무늬 되는 거 이건 투명하다는 뜻이에요. 이만큼 비어 있어요 뭐 이런 뜻이고, 따로 표기가 없지만 방금 전에 그린 이 도형은 무언가 조금 특이한 그림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뜻을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얘는 이미지가 아니라 도형입니다. 확대 축소해도 절대로 깨지지 않는 도형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 아이를 똑같이 하겠습니다. 컨트롤 T, 에디트에 트랜스폼 해서 똑같이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르고 조정,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르고 조정, 컨트롤 키 누르고 조정, 컨트롤 키 누르고 조정. 다 했으면 엔터. 물론 좀 더 확대해서 확인. 레이어를 추가해야 되죠. 왼쪽에 있는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레이어가 그리자마자 추가될 거예요. 틀 짜놓고 컨트롤 V 하면은 자 여기에 이미지가 그대로 올 겁니다. 그렇죠? 이때 조건은 레이어로 보면 틀 하얀 거 하얀 거는 이렇게 그죠? 이 바로 위에 레이어의 바로 위에 그림을 올려놓고요. 크기는 여러분이 원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적당하게 크기 조절하시고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요. 여기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키보드 Alt 또는 옵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해보세요. 변화 있나요? 옵션 이때 클릭하세요. 옵션을 누른 다음에 드래그 아니고요. 누르지 마세요. 마우스는 그냥 아무것도 안 누른 상태에서 그냥 이동만 하세요. 그냥 쓱 미세요. 이렇게 누르지 마세요. 갖다 대면 이때 클릭하는 거예요. 이때 마스크, 요걸 마스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조건 틀 있죠. 레이어 어느 레이어인지 잘 보세요. 바로 위에 사이에 뭐 있으면 안 돼요. 바로 위에 담을 레이어가 여기 있습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아무것도 안 눌러요. 움직이기만 해요. 갖다 대고 다른 모양 나왔을 때 클릭. Alt 누르고 클릭. 다시 누르면 푸는 거. 이렇게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돼요. 아무 데나 클릭하는 게 아니라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의 그 경계선의 모양이 달라진 그때 누르는 거예요. 잘리는 거는 마스크 기능이 걸려서 밑에 있는 요 아까 틀 있잖아요. 그만큼을 벗어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오버플로 히든이에요. 무조건. 그럼 나는 산이 더 보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위에 담겨져 있는 그림을 컨트롤 T 사이즈를 조절을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다 됐으면 엔터. 자, 이렇게 해놓으면 밑에 있는 레이어만 잡고 아까 보셨던 내보내기 버튼, 익스포트 엣지 버튼 누르시면 요 안에 담겨있는 내용까지 같이 포함해서 저장을 해주기는 해요. 익스포트 엣지가 아니라 뭐
퀵으로 해도 결과는 동일할 거예요. 자, 따로 이름 안 썼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름으로 들어갔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이름은 뭐 이렇게 적당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 안에 들어가 있는 얘 자체를 저장할 일은 없으니까 이름을 따로 안 써야지. 그래도 되지만 그래도 컨트롤 하려면 조금 써주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자,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걸 마스크라고 하거든요. 마스크를 쓰다 보면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너무 마스크가 많은 데다가 레이어가 너무 많아지니까 컨트롤이 안 돼요.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그룹 형식을 쓰든지 합치든지 뭐 이럴 필요가 있겠죠. 자, 그룹을 하는 방법은 내가 같이 다닐 아이를 일단 다 선택하세요. 방법은 많지만 저는 아예 내가 무엇을 같이 다니는 그룹을 할 거야 라고 할 때는 그룹 처리할 아이들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저는 오른쪽에 있던 마스크만 잡을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룹 한다 라고 하면 단축키 뭘 쓰나요? 컨트롤 G. 그래서 저도 컨트롤 G. 그룹을 풀려면 Shift 컨트롤 G. 물론 단축키가 아직 어려워요 라고 하시면 아래쪽에는 요 폴더 그림에다가 드래그로 올려놓으면 띵 똑같이 그룹 됩니다. 똑같이 그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푸는 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Shift 컨트롤 G를 아셔야 된다면 쓰겠죠. 이 아이를 카피를 할 수는 없나요? 그룹을 한 다음에 카피하는 게 좀 더 좋을 거예요. 카피는 그룹 상태를 하시든 개별로 하시든 관계없이 단축키는 동일합니다. 컨트롤 J. 물론 드래그해서 이 휴지통 옆에 있는 새로운 레이어 만드는 위에다 올려놓으면 빈 레이어가 아니라 카피를 놓기는 해요. 또 Alt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또 카피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평균적으로는 컨트롤 J를 씁니다. 여러분들은 컨트롤 C, 컨트롤 V를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포토샵에서는 컨트롤 C, 컨트롤 V를 쓰지만 덜 쓰는 이유는 같은 자리에 붙여넣겠다라고 하시면 미묘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컨트롤 J를 많이 사용하고요. 이때도 유의사항은 영역 잡고 하지 마세요. 영역 이렇게 잡고 하시면 그 영역만큼만 카피해요. 그래서 무조건 컨트롤 D 단축키는 꼭 외우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컨트롤 D라는 단축키를 우리가 몇 군데 써본 적이 있는데 피그마에서 컨트롤 D 단축키 뭔지 혹시 아세요? 그룹은 컨트롤 G와 그룹 해제는 Shift 컨트롤 G라고 제가 알려드렸는데 잘 보세요. 눈 끄고 위에 것만 해볼게요. 얘가 지금 뭐 했어요? 밑에 있는 그림에 마스크 씌운 거잖아요. 마스크를 올라가 있는 여기에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 볼게요. 그러면 쭉 내용에 이 마스크 처리한 거를 푼다라는 개념이 있을 거예요. 전혀 안 보이네. 옵션 버튼 누를게요, 그냥. 자, 그러면 마스크가 네, 여기 있네요. 릴리즈 클리핑 마스크하고 옆에 단축키 있죠? 자, 이거 보여드리려고요. 자, 마스크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푸는 건 컨트롤 G에서 Alt 키를 눌러라 라고 되어 있죠. Alt 컨트롤 G를 누르면 풉니다. 그럼 다시 하려면 뭐예요? 다시 Alt 컨트롤 G예요. 컨트롤 G와 같은 그룹 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뭐 하겠다? 내부로 침투하겠다는 뜻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Alt 누르고 드래그 해서 클릭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얘는 선택한 그룹 상태든 아니면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든 관계없이 컨트롤 E라고 하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머지. 머지는 뭐 하는 아이일까요? 레이어 합치는 거예요. 자, 머지라는 뜻이 합치는 거다. 얘기 드렸어요. 머지는 뭐 하는 거다? 합치는 거다. 제가 이렇게 두 번, 세 번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코딩에서 분명히 이 용어 쓴다는 얘기예요. 밑에 있는 머지 비저블은 눈으로 켜져 있는 레이어들 전부 다 합치겠다. 플래튼 이미지는 눈이 켜져 있든 꺼져 있든 관계없이 꺼져 있으면 삭제하는 거고 켜져 있으면 합치고 해서 여기 맨 밑에 있는 백그라운드라고 처리된 형태처럼 아예 한 장으로 변환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많이 쓰진 않겠지만 뭔지 알고 계시고 머지 누르면 한 장의 레이어로 합침 끝. 이름 당연히 바꿔주셔야 여러분 쓸 수 있는 기능으로 변환이 되겠죠. 한 장으로 써서 그냥 퉁칠 거냐 아니면 이렇게 마스크를 씌워서 필요할 때마다 내가 움직여 가면서 갖다 쓸 거냐, 이건 조금 다르겠죠.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컨트롤하고 관리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써먹기 편할 것이다. 레이어 이름, 그룹, 상황별 판단을 하시고 쓰는 것과 안 쓰는 것들에 대해서 컬러링도 확인하시고. 덧붙이겠습니다. 키보드 F8번 누르세요. 첨부를 안 했다면 따로 추가됐을 거고요. 첨부가 되어 있다면 바로 확인이 가능할 텐데, 키보드 F8번의 기능은 뭐냐면 내가 선택한 레이어를 기준으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자, 일단 컬러가 나와요. 컬러가 RGB 컬러든 CMYK 컬러든 나옵니다. 저는 16진수로 보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하나를 16진수 컬러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웹 컬러, 헥사코드 컬러, 뭐 이런 식으로. 없나? 안 보이네요, 이상하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컬러를 바꿔줄 수가 있는 아이가 기능이고요. 여기에 선택한 상태에서 잘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은 CC 2021년 버전을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해당 레이어를 이렇게 올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상의 색깔 뭔가 다른 게 보이죠. 다른 거 잡고 컨트롤 키 누르면 뭐가 보여요? 사이즈가 보여요. 현재 이 아이는 어떤 걸 기준으로 얼만큼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이 아이 기준으로 바깥에 갖다 대면, 컨트롤 키 누르고 갖다 대면 어디에 공간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다. 피그마에서 사이즈 보는 거랑 같은 개념이고요. 얘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XY 좌표라든가 사이즈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냥은 안 보이죠? 영역 툴로 영역을 잡는 순간 이 영역이 XY 가로 세로 사이즈가 나오고요. 또는 영역을 내가 매번 이렇게 잡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레이어에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아까 그 얘기했죠. 어디를 클릭하느냐에 따라 기능이 다르다. 썸네일, 그림이 있는 자리에다가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면 외곽 영역을 통째로 잡습니다. 레이어에 있는 외곽 영역을 잡아서 그 아이의 사이즈를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냥 프로퍼티를 통해서 보시면 보기는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 방법으로 찾아가면서 써야 되는 아이가 포토샵입니다. F8번 눌렀던 아이와 프로퍼티. F8번은 인포고요. 프로퍼티는 단축키가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더라. 이미지를 조절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자, 어느 정도 됐으면 이제 저장을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포토샵의 저장 파일은요, Save As 눌러보시면 PSD가 맞습니다. PSD. 포토샵 도큐먼트라는 뜻으로 저장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파일의 용량이 2기가를 넘겼다. 웹을 하시는 분들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패키지나 다른 걸 작업을 했다. 그렇다면 더 클 수 있겠죠. 그런 건 PSB로 저장이 됩니다. 포토샵 빅. 큰 거. 확인하시고요. TIFF는 뭐 여러 용도로 써먹긴 한데 주로 이제 인쇄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포맷 방식 중에 하나고요. 저는 JPG나 PNG 같은 거 저장할 건데 왜 없어요? Save a copy 버튼 누르시면 따로 저장할 수 있어요. 따로 별도입니다. 그래서 JPG 또는 뭐 PSB나 이런 데 똑같이 있고요. PNG 중간에 어디 있겠죠? 아래 있네요. 써있기는 대문자로 PNG라고 써 있지만 소문자로 저장이 될 거고요. 만약에 내가 이 파일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았어요. 그럼 꼭 이상하게 대문자 PNG로 저장되는 경우가 있어요. 꼭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소문자로 무조건 저장하셔야 되는데 확장자 이름 직접 바꾸면 안 바뀌어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서 다른 쪽에 전혀 다른 쪽에다가 PNG로 저장 눌러 주셔야 그제서야 소문자로 저장이 됩니다. 포토샵에서 무조건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가끔씩 디자이너들한테 이거 소문자 PNG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왜냐면 그냥 저장하는 걸 많이 써봤지 그 갖고 와서 변환하고 생각 잘 안 했거든요. 그러니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사용할 수 있더라. 자, 그럼 용량은 뭘로 할 거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빠르게 저장하셔도 되고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퀄리티 차이긴 한데 원체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옛날보다는. 자, 요 정도 데이터 정도만 일단 보시면 여러분들은 포토샵을 뭐 가공하고 뭐 하는 게 아니라 레이어를 컨트롤하고 어떻게 이름을 쓰고 관리하고 사이즈를 어떻게 볼 것이고 캔버스 사이즈 화면을 이동하거나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요 정도 컨트롤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